오늘은 성공과 집중력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박사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우리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에서든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중이 쉽지만은 않죠. 특히 요즘같이 스마트폰, SNS, 넷플릭스 등 수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우리 뇌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시스템이 작동하거든요. 후버만 박사는 이 단계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진정한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집중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1시간 동안 완벽하게 집중해서 일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산만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요한 시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나거나 휴대폰을 만지고 싶어질 겁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이 단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집중력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단계를 넘어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분비돼요. 예를 들어 오늘 800단어를 썼다면 그게 비록 적은 양이더라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이 도파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파민은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낮춰줍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높으면 우리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도파민이 이를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논문을 쓰고 있다고 해볼까요? 처음에는 오늘 2페이지만 써보자 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잘했어, 오늘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이걸 사슴의 물 찾기에 비유했어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나섭니다. 처음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물 냄새를 맡고 가을에 도착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더 큰 호수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래요. 작은 성과를 이룰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게 우리를 더 큰 목표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걸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요?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처음에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정상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둘째,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셋째, 외부의 보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몇 개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성공했을 때, 와, 내가 해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 언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노력 과정에 대한 자기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력 과정 자체를 즐기고 스스로 보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불안, 스트레스, 혼란을 목표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면 이 단계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는 또한 외부 보상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외부 보상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계속 별을 주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그만둘 수 있어요. 내적 동기가 외부 보상으로 대체된 거죠.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체중 감량이라는 외부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체중이 더 이상 줄지 않을 때 운동을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자체의 즐거움, 건강해지는 느낌 등 내적인 보상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버만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내적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잘하고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또한 지속시간, 경로, 결과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시간, 경로, 결과입니다. 이 세 요소를 잘 조절하면 우리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는 이 개념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30분 동안 개요를 작성하고 주요 아이디어 3개를 정리하는 것 목표로 삼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도파민을 분비시키세요. 그러면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15분 동안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1km를 달성하는 것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후버만 박사는 또한 인지적 통제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뇌간의 카운터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할 때마다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것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우리의 인지적 통제가 차단되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이 수준을 낮춰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연료를 제공합니다. 이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가 누군가 농담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게 바로 도파민의 힘입니다. 도파민이 노르아드레날린 수준을 낮추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중간중간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장시간 공부를 해야 할 때 25분 공부하고 5분 휴식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5분의 휴식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세요. 그러면 다음 25분 동안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후버만 박사는 또한 집중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중력은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오래,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멀티태스킹을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도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동시에 식사를 하는 등의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런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온전히 느껴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전반적인 집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환경 설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에 민감해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드세요.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꺼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나 업무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세요. 책상 위는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필요한 물건만 놓아두세요. 창문이 있다면 가끔 밖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후버만 박사는 규칙적인 수면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의 집중력과 인지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며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취침 시간 1시간 전부터는 취침 준비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독서를 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루틴은 여러분의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이건 성장의 과정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놀라운 성장을 이뤄낼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의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버만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